제가 9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내년 정도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법으로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공정위는 그 사업자 단체 등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현재 이렇게 거래 조건에 있어서 거래 조건 변경 시 본사와 점주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명문화함으로써 향후에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생길 거를 이제 조금 대비를 해놓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품목에 대한 거래 조건 변경 협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본사와 점주 간의 다른 거래 조건에 있어서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의 목적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제도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필수 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궁금해하세요. 다른 직원분들이 협의가 뭐냐, 뭐 합의냐,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통지를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협의는 합의도 아니고 공지도 아닌 그 중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개념을 좀 살펴보면 합의라는 거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돼야 됩니다. 어떠한 내용을 공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상대방이 동일한 의견을 갖게 되었을 때, 즉 의사의 합치가 되었을 때 이게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지라는 것은 어떠한 의사의 뭐 합치나 의견 수렴이 필요 없이 단순히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협의라는 게 무엇이냐? 협의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한 의견을 나누는 것, 즉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는 것이 협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위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변경 그 협의 제도에 있어서 협의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공정위에서 진행하는 설명회를 갔다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협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가맹본사가 가맹점 사업자한테 광고 판촉 같이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 우리가 필수 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가맹점주가 동의를 안 하면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공정위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제도는 협의 제도이고 협의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견 수렴 절차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가맹 점주분들이 저희의 의견에 있어서 100% 동의를 해주시면 물론 되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공정위에서 의도하는 것은 너네가 어떠한 제도를 이제 필수 품목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변경을 할 때 가맹점주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그 일단 그 설명의 절차라도 거쳐 달라. 그래서 뭐 가맹점주가 일부 반대를 하더라도 그 설명의 절차가 온전히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저희 가맹계약서에 실린 협의제도의 근간은 지금 공정위가 말한 이 개념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개념을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필수 품목에 있어서 어쨌든 추가가 되게 되면 추가나 인상이 되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단순히 공지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뭐 점주 카페에 올려서. 근데 그게 이제 의견 수렴의 절차라고 볼 수는 없죠. 밑에다가 댓글을 달거나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전달하더라도 그걸 저희가 받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애매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꼭 모든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합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공정위가 이렇게 애매한 협의라는 스탠스를 내놓은 것도 합의라고 만약에 해버리면은 본사가 어떠한 이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협의라는 말을 놔둔 거고 또 이걸 단순히 통지라는 수준을 격화시키지 않은 것도 점주의 의견을 들어서 본사가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제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협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품목을 추가를 하게 되려면 이 협의 제도를 거쳐야 된다. 법령상에서 이 협의 제도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명문화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필수 품목 같은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원칙적으로는 불공정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뭐 1번, 2번은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품목이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조금 수정 사항이 있었는데 원래 기존에는 그냥 정보공개서를 통해서만 알리면 됐었는데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을 해야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부터는 그 사업부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각 브랜드 계약서에는 그 필수 품목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필수 품목의 종류가 바뀌거나 뭐 가격이 바뀌거나 했을 때 계약서에도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잡아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이 완전히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에요. 4번 보시면은 거래 조건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가 있어야지만 필수 품목의 추가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9월 달에 말씀드린 이제 그 가맹사업법 개정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개정 사항이 있었는데요. 1번으로는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 품목을 기재해야 된다. 2번은 그 구입강제 품목, 즉 필수 품목에 대해서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해야 된다. 이건 이제 7월 3일자부터 시행을 하는 개정 사항이었고, 그래서 현재 계약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사업 부분들을 좀 귀찮게 하면서 계속 이거 필수 품목 리스트 업데이트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필수 품목 거래 조건 협의 제도의 도입 및 협의 절차를 가맹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12월 5일부터 시행. 그래서 저희는 이제 12월 5일자를 기준으로 신규 지정 같은 경우에는 다 이 협의 제도가 들어가게끔 가맹 계약서를 수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가맹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협의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놨는지 제가 전체 조항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목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저희가 필수 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필수 품목의 협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조 이제 협의의 당사자에 있어서 협의의 당사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협의 시점에 지점을 운영 중인 전체 가맹점 사업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협의 시점에 지점을 운영 중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점 중에 휴업을 하고 있는 지점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장기 휴업을 하거나 뭐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지점은 그 시점 내에서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전체 가맹점 사업자 대상입니다. 일단 기본은 저희는 전체 가맹점 사업자랑 협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백다방에 현재 계약을 하고 운영 중인 가맹점주분이 뭐 1,600명이다, 700명이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1,700명과 저희 본사 간의 협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조 협의 당사자의 예외에 있어서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존재하고 해당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 진행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를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원칙은 가맹점주랑 전체 가맹점 사업자랑 협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해당 브랜드에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있을 수 있죠. 앞으로 있을 수 있고 현재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자 단체가 내가 가맹점주의 대표로서 너네와 필수 품목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싶어 라고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그래 그냥 너랑 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절차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그 전체 가맹점 사업자에게 그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필수 품목 협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3조 3항에 나온 것처럼 전체 가맹점 사업자 중 70% 이상이 이 단체와의 협의를 동의를 하면 저희가 이제 OMS 동의 제도를 통해서 이 동의 여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맹점 사업자 중 70%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 해당 단체와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은 전체 가맹점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백보이 피자에서 단체가 생겼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래서 백보이 피자의 A 단체 대표가 내가 백보이 피자 점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너네와 협의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대표성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표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맹점주 대상으로 동의를 받겠다라고 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마음대로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현재 고시 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온 거고요. 고시에서도 70% 이상의 동의를 받게끔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체가 이제 70%가 넘으면 그 단체와 협의를 하는 거고 70%가 넘지 않으면 전체 가맹점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해당 브랜드에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백다방이 예를 들어서 막 3개가 4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설정해 놓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먼저 얻는 건 똑같습니다. 단체를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다 받을 거고 그 중에서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 이 다음 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먼저 그 협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의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필수 품목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권장 품목에 있어서는 협의 대상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래 조건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불리하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거래 조건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를 명시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가격이 인상된다든지
뭐 필수 품목이 추가된다든지 필수 품목의 수량이나 용량, 뭐 규격 등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필수 품목의 추가나 필수 품목의 가격 인상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동일 품목인데 다른 브랜드 거 쓰려고 한단 말이죠. 공급 업체가 달라졌다. 동일 브랜드, 동일 품목이고 뭐 가격도 우리가 같이 갖고 갈 거야. 이러면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원산지가 바뀌었다든지 중량이 뭐 줄어드는 건 눈에 보이니까 그건 확실한 건데 뭔가 그런 점주한테 불리한 요건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거는 이제 판단이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협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필수 품목 추가를 내가 하고 싶다. 한 다음 주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예전에는 이제 공지하고 끝이 아니라 협의 절차를 다 거치고 그 부분이 완료가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더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그거를 예상을 하시고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상품기획팀 담당자랑 논의를 많이 해달라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김한 대리님이 다시 얘기를 해주긴 할 건데 일단 규정이 나와 있는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협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협의 계획을 통지하게 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진행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OMS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의 계획 통지도 OMS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점주들한테 의견을 받는 것도 OMS 점주의 소리를 통해서 의견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점주 카페를 한다든지 밴드를 통해서 한다든지 카톡방을 통해서 의견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점주의 의견이 다른 점주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끔 다른 가맹점주의 의견의 확인이 불가한 OMS 점주의 소리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을 하도록 규정을 해놨고요. 여기 7조 협의 방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주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은 OMS 상의 점주의 소리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 및 문의 사항을 전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계속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 개시 후 5일 이내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저희 의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써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래 너네가 한 말 맞다. 너네가 생각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가맹점주 분들한테 저희가 협의 통지를 하고 의견 취합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좀 뭐 계속까지는 아니지만 1, 2회 정도는 푸시를 해주셔야 돼요. 의견 안 주시면은 그냥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부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업부에서 어쨌든 운영에 좀 묘가 필요하긴 한데 공지만 띡 해놓고 아무런 푸시를 안 한다면은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아마 제도 정착이 된다면 그때는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초반에 한두 달 정도는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주의 그 의사 표현을 포함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전체 기간은 일단은 10일 이내로 10일 내외로 설정을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품목이 들어가려면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협의 절차는 열흘 정도 걸린다고 저희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앞뒤에 품위하는 그 일정까지 생각을 해놓는다면 못해도 한 3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계산입니다. 필수 품목이 하나가 추가가 되려면 3주가 필요하다. 저희가 기존 계약서에는 이제 필수 품목이 바뀌는 그 시점이 육류 같은 신선식품을 제외하고는
분기 1회로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기획팀이 얘기한 게 자기네들이 바꾸는 걸 1월 1일, 뭐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바꾸겠다. 육류 같은 신선식품은 이제 매월 1일 날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이제 1월 1일 날 바뀌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브랜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협의 절차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일정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조 보시면 협의 결과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점주의 소리 게시판을 통해 취합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결과에 있어서는 언제 적용하겠다는 시기를 포함해서 결과 통지 시 안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의의 개념이 들어간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취합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결과를 도출한다. 가맹본부가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가맹점 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뭐 투표를 통해서 특정 비율을 통해서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취합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도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요 앞에 있는 협의 절차를 잘 거쳐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뭐 제가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협의를 함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점주분들이 반대하는 모든 내용을 듣기만 하면은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면은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협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뭐 프로모션이나 가격 인상의 시기를 조금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가격 인상의 가격을 조금 변경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변경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협의 결과 통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가맹점주가 의사표시를 단순히 의사표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요? 아니면 이거 좀 내용 좀 알려주세요. 뭐 근거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그 부분을 성실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사업부가 아니라 그 구매팀 담당자한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전에 구매팀 담당자한테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을 해주시고 협의 절차에 들어가 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준수 사항이나 기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에 있어서 뭐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좀 당연한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준수 사항에 있어서 이거 같아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정보가 공유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품목 협의 제도를 진행을 하면 이런 필수 품목에 대한 부분을 점주한테 의견이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공유가 되지 않게끔 내부 협의에만 사용될 수 있게끔 잘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맹계약서 사항의 이제 개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협의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김한 대리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요거는 제가 메일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던 내용인데 협의 기간을 저는 이제 그 한 달로 봤어요. 1월 1일 날 우리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12월 1일부터 협의가 진행이다라고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놨는데 내부 확정이 되는 단계, 협의가 진행되는 단계, 가격이 확정되는 단계, 가격이 적용되는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내부 확정에 있어서는 어쨌든간 이제 구매팀 쪽에서 그 필수 품목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합의서가 올라오는 부분이 내부 확정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사업부에 공유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품목 내가 올릴 거고 가격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고 요 시기 때 제대로 공유가 안 되면 그 전체 일정이 꼬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구매팀 담당자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그쪽 분들한테도 전체 메일로 여러 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
저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각 사업부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계속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지켜달라. 그리고 뭐 품위서 상신을 하기 전에 우리 쪽에 먼저 이야기를 해달라, 내용 공유를 해달라라는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부에서는 협의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협의 절차 진행 시에는 일단은 저희가 그 서포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쓴 부분에 그 통지문 쓴 부분에 있어서 뭐 위법성이나 이런 내용들 다 판단해서 제가 이제 광고 판촉 동의서 검토해드리는 것처럼 내용 공유를 다 해드릴 거고요. 그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드리는 사항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내년 초부터는 또 정보공개서 그 갱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2월 이후부터는 솔직히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1월 말이나 2월 말까지 정도는 저희가 그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진행하는 것처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사업부와 구매팀 담당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서 들어가기 전에 협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 보고 결과 통지 내용 보고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착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도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체크해드리고 뭐 설명해드리고 할 거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다 보긴 할 건데 이게 그 정보공개서 시즌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협의 진행이 되면 가격 확정이 되게 되고 이제 가격 확정이 됐다라는 거는 협의 결과 통지가 끝났다는 거니까 그 협의 결과 통지를 저희는 보고 이제 계약서에 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적용에 있어서 저희 이제 가맹지원팀은 가맹 그 계약서 S폼상에 그런 부분들을 기재를 해놓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전무님한테 만약에 가격 변경이 있으면 전무님 정결이 되는 품위가 한 번 더 필요할 수 있겠죠. 상품기획팀에서는 최초에 1,000원을 올리겠다라고 내부 품위를 해서 올렸는데 요 시기 때 올렸는데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 반발이 합당하다 의견이 합당해 보인다고 한다면 다시 내부 논의를 거쳐서 가격 변경이 요 시기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그 상품기획팀에서 필수 품목 추가 및 가격 변경 합의서라는 거를 올려요. 이게 언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요거 올리기 전에 사업부랑은 다 얘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거를 먼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먼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부에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 저희도 이 합의서를 통해서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이 합의서상에서는 이렇게 그 자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품목이 왜 추가돼야 되는지나 뭐 가격 인상이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올린 요 품위서 상에 요 자료를 올린다고 하니까요. 요 자료 확인해 주시고 미진하다 싶으시면은 추가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그 김한대리님께서 그 프로세스 매뉴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